네, 세 번째, 사례 관리의 역할과 기능. 네, 사례 관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인가. 근데 내용들이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좀 흡사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사례 관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매니저가 돼서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면 좀 쉽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례 관리는 어떤 역할을 갖는가? 네, 역할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 관리는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또 사례 관리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 사례 관리자의 역할, 뭐 사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인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정자입니다. 사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어세스먼트, 사정평가, 부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어세스먼트를 저는 주로 이제 선별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선별한다, 골라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분석한다, 그리고 수집한다, 그리고 최종 종합한다. 네, 그 뭘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클라이언트 욕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골라낸 다음 종합적으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다, 어세스먼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어세스먼트 안에 계획도 들어갑니다. 계획, 플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구분을 한 거잖아요. 넓게 보면은 어세스먼트 안에 계획도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쉬워요. 자, 사례관리자의 역할. 네, 계획자가 돼야 되죠. 뭘 계획해요? 서비스를 계획해야죠.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 어떤 능력,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골라냈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라내야 되겠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수집해야겠죠. 그래서 종합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기관과의 협력, 서비스망, 일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상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상담의 역할. 상담이 뭐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죠. 대화는 상담하고 다른 거죠. 상담은 뭔가 전문적인 활동이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혹은 원조해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의 대화를 하는 걸 우리가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육도 한다. 그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안내해 주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담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중개자와 중재자.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이 두 개념이 많이 비교해서 시험도 나오고 해요. 중개는 뭐예요? 중개는 어떤 뜻일까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일을 주선한다. 네, 부동산 중개 뭐 이런 뜻이죠. 중개죠. 누구와 누구를 중개하나요? 제3자니까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네, 중개자입니다. 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자. 자원과 클라이언트. 또 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사람과 연결을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떤 기관과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떤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중개자 역할이다. 그래서 중개자는 연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럼 중재자는 뭐예요? 중재한다. 우리가 중재한다 그러죠. 예, 다툼질 사이에 끼어 화해를 시킨다. 화해시킨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분쟁에 개입해서요. 협상과 타협을 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중재하는 거죠. 중재한다. 네, 그래서 이 중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종자의 역할입니다. 뭔가 조종해야죠. 자, 여기는 연결하고 여기는 분쟁을 개입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조종해야죠. 뭘 조종해요? 서비스를 조종합니다. 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종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종하고 통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조종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입니다. 평가하죠. 평가. 뭔가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리고 평가를 하죠. 물론 여기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례관리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 세웠던 계획이 다 잘 세울 수만 없어요. 하다 보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과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평가다, 재사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 평가한다. 다음에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옹호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둔하고 편든다. 네, 두둔하고 편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권리를 대변하고 주장하고 두둔하죠. 두둔이란 단어가 좋네요. 두둔하고 네, 주장하며 변화를 일으키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능력 있고 말을 잘하고 본인을 잘 두둔하고 의견을 잘 주장하면 클라이언트가 리더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근데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또 두둔해줘야 되고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옹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옹호.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능입니다. 뭐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목을 역할은 뭐예요?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 역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여기 기능은 이런 일을 한다. 사례관리는 이런 일을 한다 라는 거죠. 연결을 한다. 뭘 연결해요? 서비스를 연결한다. 아까 앞서 우리가 직접적인 서비스도 한다고 했어요. 개별 사회복지를 적용한 직접적인 실천 방법도 하지만 간접적인 개입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이지 않은 걸 간접적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한다던가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우리가 직접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 다시 말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케이스 매니저가 모든 서비스를 다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 지역사회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자, 상담도 하죠. 무슨 뭐 의료적인 서비스도 있죠. 또 방문해서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죠. 뭐 문화생활도 하죠. 뭐 도시락도 배달해 줄 수 있죠. 뭐 대신 봉사자를 보내면 그 봉사자가 어떤 서류적인 일도 해줄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 관계망을 상호작용합니다. 사실 연결 기능과 비슷한 건데요. 여러 사회적인 자원을 서로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 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서비스도 있어요.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종교단체 이런 것들 다 비공식적인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공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인데요. 어찌됐건 우리 사회복지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욕구와 문제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욕구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목적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시켜주고 스스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상호 간의 조정. 이것도 앞서 사회적 관계망은 상호적인 촉진과 비슷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뭐 친구라든가 친척, 이웃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공기관 제공기관의 상호 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복지관, 무슨 요양원, 양로원, 보건소, 구청, 시청, 군청, 뭐 녹지과, 복지과, 뭐 여러 그 제공기관들. 그래서 주로 이 기관은 공식적인 기관들을 많이 포함해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또 비공식적인 것도 포함하죠. 네. 그 다음에 옹호입니다. 옹호는 아까 앞서 우리가 뭐 두둔한다, 편든다. 네. 입장에서 대변하고 두둔하여. 네. 두둔이란 단어가 네. 우리 옹호하고 관련이 높네요. 두둔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거죠. 또 정책을 바꾸는 거죠. 현재의 정책, 절차 또는 관례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걸 우리는 옹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